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증권업 2월 만슬리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연착륙 이후에 완만한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적어놨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동산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부동산이 경착륙을 하지 않고 완만하게 둔화가 되는 연착륙이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발생을 하면 기준금리는 이제 급격하게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 이후에 완만한 완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제목을 적어놨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증권업은 실적이랑 주가가 사실 부진합니다. 이게 과거의 사례를 놓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때 증시도 그렇고 증권업 시총도 그렇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요. 그러다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왔었고요. 완만한 완화를 보시면 이때가 이제 완만한 완화 구간인데, 물론 이렇게 튀는 구간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초기에 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때랑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현상도 이때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완만한 완화 구간에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 보시면 거래대금이 크게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럴까를 설명을 드리면,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서 유동성이 빨리 없어져서 사람들이 부동산이 떨어지든 대출금리가 올라서 부담이 되든 해서 주식을 투자할 만한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 절대 레벨은 높은 상황입니다. 높은 상황에서 완만하게 완화가 되니까 이 유동성이 풀리는 게 천천히 들어오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천천히 회복이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충분히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투자 심리가 턴어라운드해서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업이 이전처럼 기준금리를 이전처럼이라고 하면 이때처럼 최근 2020년대처럼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서 유동성이 터져서 거래대금이 튀어오르고 증권업 주가도 좋았던 이런 상황을 다시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맥락인 거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완화를 하는 구간으로 돌아가서 완만한 인하 다음에 완만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에서 2018년 이때 얘긴데요. 이때에는 거래대금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감소를 하긴 했지만 증권업 실적이 사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PF가 2011년에 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할 때에 저축은행단에서 문제가 생겨서 증권으로 주도권이 넘어왔고, 그 이후에 이 2016년에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부동산 PF가 크게 화랑이 됐는데, 그때 증권사들이 PF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PF의 주도권을 좀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와 같은 PF로 인한 호황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토픽을 이제 뭘로 할 거냐, 여전히 키움증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줄어드는데 왜 키움증권이 토픽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키움증권이 이때 2010년에서 2017년 이 구간을 비교를 해놓고 보면 미래 NH 삼성은 크게 하락을 하고 상승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키움하고 한투는 이때 하락폭이 작았고 상승할 때는 더 빨리 튀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키움증권은 충성 고객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거래대금 점유율이 이때를 기점으로 2011년 2분기를 기점으로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점유율이 받쳐주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빠져도 상대적으로 브로커리지가 잘 나오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고요. 거기에서 이제 유동성이 풀려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는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투는 아까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인상이 급하게 돼서 부동산 PF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PF가 증권으로 주도권이 옮겨왔는데, 그때 이제 가져간 게 한투입니다. 그래서 한투가 거기서 차별성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주도권이 증권에서 딴 데로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한투보다는 지금은 키움증권이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보는 것처럼 완만하게 완화를 한다라고 해서 증시가 반드시 횡보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이제 전략 같은 데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고점을 찍고 상황이 좋아져서 계속 우상향을 한다라고 해도 키움증권이 그 맥락에서
이제 업사이드를 가장 크게 향유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키움증권을 가장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주가를 보시면 한투가 사실 키움보다 더 잘 가긴 했습니다. 보시면 상대 주가가 뭐 키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투도 상당히 올랐는데 이건 이제 그 둔촌주공 PF에 대한 일련의 정책 지원이 있은 다음에 이제 부동산 PF 우려는 끝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어서 한투가 그동안 이 부동산 PF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았던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길게 봤을 때 PF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건 아니고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착륙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할인이 많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투가 뭐 안 오를 거다 혹은 지금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그 부동산 PF가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또 작년 10월과 같은 그런 일시적인 충격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서도 사례를 보시면 항상 이제 수차례의 여진이 있는 상황에서 착륙을 해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한투보다는 키움증권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맥락에서 계속 키움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